UAM 뉴스 브리핑입니다. AAM, UAM, 드론 공유 서비스 관련 전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 이슈 분석, 한 대의 칼럼을 담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독자님들이 그간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UAM 서비스가 시작되면 하늘길, 전문용어로 회랑이라고 하죠. 하늘길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기사는 UAM 업계 관점에서 미국 FAA 재승인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길, 회랑에 집중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기사 외에 FAA가 최근 발표한 UAM 운용개념서 2.0, 그리고 우리나라 UAM 팀 코리아에서 지난 21년 발표한 운용개념서 1.0을 각각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서비스를 앞둔 UAM, 하늘길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UAM 상용화 초기, 도심 안에서, 도심에서 도심으로 UAM 항공기가 상대적으로 소량, 낮은 속도로 운항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비교적 낮은 속도와 낮은 복잡성을 가질 텐데요. 단일 방향, 단일 트랙 회랑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초기 UAM 회랑, 하늘길 그림도 살펴볼까요? 큰 화면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보시는 경우를 감안해서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기존 항공기들과 달리 도심 안에서 도심 상공을 비행하죠. 초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자유로운 비행을 허용하기보다는 지정된 하늘길을 엄격하게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미국 FAA 자료로 돌아와서 초기 단계를 지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UAM 항공기 운항이 증가할 텐데요. 단일 방향, 단일 트랙에서 양방향, 다중 트랙으로 하늘길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 확장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 육상도로도 차량이 많아지면 1차선보다는 2차선,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처럼요. FAA가 제시한 그림입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간 합동기구인 UAM 팀 코리아가 제시한 UAM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입니다. 보시는 노선으로 UAM 서비스가 수도권에서 실증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4년, 25년 실증 노선 인근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은 먼저 육안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eVTOL 자회사인 위스크는 보잉의 자회사라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기대가 큰데요. 위스크의 자율비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소개드립니다. 보잉의 자회사 위스크는 자율비행을 추구하는 대표적 eVTOL 제조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율비행이라 하면 항공기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참고로 자율비행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eVTOL 항공기에 이용자들이 과연 두려움 없이 탑승할 수 있을지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시는 기사에 담긴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시는 인터뷰와 같이 보잉 그리고 위스크는 기존의 조종사 탑승 항공기와 더불어 새로운 자율비행 항공기를 병행 개발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는 자율비행 항공기가 FAA의 가망 증명을 획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AA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만큼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탑승객의 불안이나 높은 안전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스크나 이항 등의 자율비행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UAM 상용 서비스의 경제성과 관련해서 자율비행은 계속 시도될 것이고 결국 언제 시작되느냐 시기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볼까요? 위스크의 6세대 모델은 4인승이고요. 고정 날개에 좌우로 총 12개의 전기동력 로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사에는 추가로 세계 최초의 자율비행 항공기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업 계획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스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합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비의 eVTOL 항공기를 위한 비행 제어 표면을 제작 및 설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4년 파리올림픽 기간 중 UAM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준비 중인 볼로콥터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에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기사입니다. 24년 파리올림픽을 포함해서 상용 서비스 주도 일정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물론 실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현 시점 주력 기체인 볼로시티가 2인승 멀티 로터라는 점, 특히 조종사를 제외하면 탑승객이 1인이라는 점, 경제성 측면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중 볼로콥터사가 볼로시티를 운항할 예정이라는 점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로플라잉 역시 운항을 준비하면서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로플라잇은 본사 기준 중국 기업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런칭을 준비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사의 내용처럼 파리올림픽 기간 중 선보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향후 가망인증 진척 사항을 주목해 보시죠. 사실 중국에는 오로플라잇 외에도 최소 10여 개사의 eVTOL 개발사가 있습니다. 이항을 포함한 주요 기업을 적어봤고요. 참고로 중국은 독자적인 가망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EU 등과 상호 인증이 쉽지 않다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eVTOL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주력할지 혹은 오로플라잇 사례와 같이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지에 따라 가망인증 준비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듯한 닐리움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사실 중국 텐센트가 닐리움의 초기 투자자였고 무엇보다 지난 5월 추가 투자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중국 심천시 바오안구와 닐리움이 중국 eVTOL 서비스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파트너십의 첫 단계로 지역본부를 열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인구 8,500만 명이 넘는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를 넘어서고 있는 닐리움이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듯 보입니다. UAM과 날씨, 그 중에서도 도시풍, 빌딩풍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다루는 기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질문하셨던 구독자도 계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